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연준이 내년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도 환호성이 펼쳐졌는데요. 우리 시장은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올라온 상태에서 금리 인하 수혜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장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2,544선에서 그리고 코스닥은 840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1조 7천억 원 크게 순매수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지수 상승을 견인한 대형주들 흐름도 함께 살펴보면요. 네이버가 4% 넘는 급등을 보여줬고 카카오 역시도 함께 6% 넘는 큰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특징적으로는요. 삼성전자가 차세대 D램 메모리 기술인 CXL 관련 제품에 상표를 4개 출원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종목들 상당히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오킨스 전자 상한가를 도달을 했고 네오셈 역시도 두 자릿수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모쪼록 오늘의 축제가 계속해서 좀 연말까지 지속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과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저희 방송에서 함께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올림픽은 네이버 TV 그리고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도 이어가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투자올림픽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해설위원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원사이클 매매를 통해서 고성능 슈퍼카 같은 종목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의 해설위원님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트레이더 윤삼일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에 따라서 매우 유연하게 매매를 즐기고 있는 프로트레이더 윤삼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주식시장의 선수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네, 제가 옆에서 평경장처럼 좋은 멘토가 되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주식시장에 들어온 이유는 단 하나죠. 네, 돈을 벌기 위함인데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고니처럼 옆에서 또 한 판 한 판 멋지게 따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타짜란 영화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고니가 이렇게 아기랑 이렇게 한 판을 이제 붙고 나서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하는데요. 딴 돈의 절반만 가져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욕심과 이제 탐욕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절제를 하실 줄 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크게 누적시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2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시장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수로 봤을 때는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내가 뭐 테마주 매매를 잘 한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뭐 주도주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재미없었을 수 있는 시장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34%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1.36% 상승을 마감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랑 시가총액 상위주들 위주로 상승률이 나왔어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이라든지 HLB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 따라서 코스피 거래대금이 이제 12조 8천억을 기록을 했고 코스닥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11조 5천억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 숫자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정말 오랜만에 양시장이 모두 다 10조가 넘었다라는 거 그리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순매수가 좀 크게 이어졌다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뭐 곧바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 유동성은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비중을 조금만 더 확대해도 괜찮은 시장이 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특징 급등 종목에는 컴퍼니 K와 스톤 브릿지 벤처스 이 두 기업이 있는데 국내 인공지능 스타트업 업스테이지가 개발한 거대 언어 모델 솔라라는 게 글로벌 성능 순위 1위를 기록했다라고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관련주로 상한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장 막판에는 이제 코어라인 소프트웨어가 상한가를 갔는데요. 제 올림픽 종목이기도 하고 또 의료 AI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다만 오늘 특별한 재료가 이제 없이 올라갔다라는 거. 그렇지만 이제 MOU를 최근에 체결한 이제 루닛 같은 경우에 이제 유방암 조기 진단 AI 플랫폼 볼파라는 회사를 인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훈풍이 불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방송 후반에 저희 탑픽 종목 공개할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에 도달했던 종목이죠.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또 방송 공략 종목으로 올림픽 종목으로 짚어주셨던 종목인데요. 오늘 시장의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해설위원님과 함께라면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 함께 좀 잡아보실 수가 있었을 텐데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우리 해설위원님 가장 가까이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장중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잡으실 수 있는 종목들, 잘 가는 종목들 꼭꼭 잘 잡아주시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를 그냥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시기만 하면 자그마한 링크가 뜨거든요. 노란색 링크 터치하시고 7777 입력하시면 바로 노란톡방 활짝 열립니다. 지금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문자로 윤사무엘 4글자 보내주시면 역시나 답장으로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터치하시고 7777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안에서 다양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사무엘 해설위원님께서 어떤 종목들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주셨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지금 포트폴리오가 화면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주력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두산 로보틱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35.05% 강력하게 달려가고 있는 선수 첫 번째 선수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퀄리타스 반도체 역시도 50%가 가까운 놀라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48.47% 크게 올라왔고요. 41,350원까지 달성했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에 도달했던 선수죠. 코어라인 소프트 45.12% 저점에서 상당히 잘 잡아주셨던 종목입니다. 19,570원에 공략하셨고요. 최고가 28,400원까지 달성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LS전선 아시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역시나 40% 가까운 상승률 도달했네요. 39.69% 기록하면서 네 번째 선수로 달려갑니다.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우리 해설위원님을 참 좋아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네요. 정말 많은 종목들로 상승률을 기록해 주셨는데 과연 어떤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수일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급등한 종목 퀄리타스 반도체를 금메달을 주겠고요. 사실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방송에서 가는 종목들 이렇게 올림픽 종목을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상당히 잘 갑니다. 그리고 시장을 어찌됐든 한 번씩 주도를 하면서 이제 이끌어 주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운영하는 노란톡방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잡자마자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급등주나 아니면 주도주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뭐 두산 로보틱스가 상당히 어떤 뭐 좀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공략을 하게 되면은 그게 뭐 한 20분에서 한 40분 내지로 이렇게 멋지게 또 한 5에서 뭐 10%가량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네, 그런 종목들을 같이 공략하실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또 제가 또 오늘도 상당히 괜찮은 종목, 올림픽 종목 가져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11월 28일 얼마 안 됐는데요. 사실 이제 이 종목을 이제 27,800
2,950원에 말씀드렸었고, 사실 그때 이제 다음 날이랑 다다음 날 또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좀 밀렸다가 다시 재차 이제 고점을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10월 말에 장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때 이제 오랜만에 이제 좀 정상적인 종목 안에서는 이 종목이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좀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줬었죠. 상한가를 갖는 흐름. 근데 이 종목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리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인데 이 종목 한번 계속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주목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1월부터 이제 12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들인데 참 많은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고 또 이렇게 세 자릿수 이렇게 수익률도 많고 기본적으로 거의 다 대부분 두 자릿수 수익률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 많이 오래된 거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단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종목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카페24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좀 그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홀딩 관점에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네, 퀄리타스 반도체부터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어요. 네, 보시면은 이 음봉 이후에 이렇게 다음날 이렇게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다음날 다다음날 또 갭이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면서 저한테 좀 감사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그때 당시에 이제 풀렸어요. 그러면서 보통 이제 이거를 이제 오버행 이슈 그러면서 이 구간 이제 소화하는 과정을 보이다가 눌렸다가 재차 올라가는 그림을 보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래서 이런 구간들 이렇게 이제 음봉으로 떨어질 때 그리고 이런 저점에서 이렇게 공략을 또 따로 도와드렸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멋지게 이렇게 급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을 조금 이따 또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 텐데 네, 이 종목은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신규주에서 우리가 좀 그래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관점이었는데 그런 게 좀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50% 가까운 수익률을 주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 종목에 대해서 또 전망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또 대응 하고 싶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조금 방송 후반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가 이번에 급등한 이유로는 한국과 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이 어제 이제 9시 뉴스에 나왔었죠. 뭐 KBS가 되었든 MBC가 되었든 네, 거기서 이제 삼성 SK 그 이재용 회장님과 최태원 SK 회장님 그리고 ASML 회장님과 이런 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어제 이제 종가 베팅 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HBM 다음은 CXL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가 또 새로 좀 약간 신선한 키워드가 붙으면서 삼성전자 챗 GPT 시대에 맞춰서 또 메모리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메모리에 있어서 상용화 속도를 내겠다라고 하면서 관심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밑에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여기가 이제 역사적인 그 고점이거든요.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스닥처럼 똑같이 우상향했어요. 근데 지금 이 전고점을 앞두고 정말 강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반도체 관련주들은 여기 고점을 갱신을 하게 되면은 또 훈풍이 불어오면서 또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져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고 다만 모든 반도체 주식들이 올라가진 않겠죠. 더욱더 선택과 집중 그리고 압축하면서 더 압축해서 더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네, 코어라인 소프트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또 상한가를 갔었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 저점에서 딱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공략을 도와드렸는데 다음 뭐 하루 이틀, 3일, 4일 뒤에 이 종목이 한 30에서 40% 이렇게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이후에 여기 구간에서 좀 박스권을 형성했었는데 저는 이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했었어요. 근데 어쩔 때 이제 트레이딩 했냐면은 그래서 중간중간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이 좀 터지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여기 잠깐 가려져 있는데 여기 이 구간이 상당히 거래량이 좋아요. 왜 거래량이 좋냐면은 그때 당시에 재료가 계속해서 나와줬었어요. 어떤 재료가 나와줬었냐면은 세계가 인정한 의료 AI의 다코스 그러면서 유럽에서 쏟아진 러브콜 이런 식으로 이날 아마 뉴스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공략을 도와드려가지고 상당히 또 좋은 멋지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또 최근에 1등 의료 AI 루닛의 동반자
그 의료 AI 쪽에서는 루닛이 대장이잖아요. 그러면서 루닛과 MOU를 체결하면서 그다음에 이 종목은 저평가다라고 이제 알려졌었는데 오늘 이 박스권을 또 돌파를 했는데 또 상한가를 잘 마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갭이 크게 발생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일 장중에 또 눌림 자리나 아니면은 뭐 눌림 이후에 돌아 나가는 자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같이 공략해 볼 테니까 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두산 로보틱스인데 사실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잘하는 매매의 정석을 보여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또 다시 리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이 종목이 지금 최근에 좀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었죠. 하지만 주목을 해볼 어떤 모멘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 여기 저점 부근에서 거의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사실 뭐 타 방송사에서는 여기서도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은 네, 제가 또 어떻게 분봉해서 매매했는지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1월 17일부터 12월 6일까지 이런 식으로 제가 종가 베팅이나 아니면 장중에 눌림이라든지 돌파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그러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두산 로보틱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저도 그럴 수도 있고 네,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 여기서 40% 50% 올라갔습니다. 네, 잘 갔죠? 그런데 막상 매매하려고 하면은 그걸 버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두산 로보틱스가 이렇게 130% 올라가는 동안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이렇게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대표적으로 다음 종목 보여드리면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최근에 또 에코프로 머티가 굉장히 잘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굉장히 또 가장 잘하는 매매가 주력인 매매가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라고 하죠. 그리고 또 데이 트레이딩 안에서는 이제 돌파 매매 위주로 저는 공략을 많이 도와드리는데 돌파 매매 자체가 수익 빠르게 올라가요. 상승하는 게 빠르기 때문에 또 그런 뭐 대한민국 그 단타 선수들 보면은 뭐 이렇게 사자마자 이제 올라가는 현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포인트를 집어 들여가지고 저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전국에서 선빵을 날릴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선빵이 날리면은 그때 저도 따라갈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나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또 상장한 LS 머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다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또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점을 아주 잘 잡아주셨던 퀄리타스 반도체가 금메달 종목이었고요. 1등 의료 AI, 이 루닛의 동반자죠. 오늘 상한가 간 종목입니다. 코어라인 소프트 45% 넘게 강하게 또 올라왔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상위 1% 매매의 정석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원사이클 매매 계속해서 공략을 도와주셨고 135.05% 세 자릿수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무거운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 주신 우리 윤사무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요. 상위 1% 스마트머니가 움직이는 돈의 흐름을 장 전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장 중에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단기 매매 전략 데이 트레이딩뿐만이 아니라 상한가 따라잡기까지 여러분들께서 배워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는요. 또 단타 선수들이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오늘 장을 브리핑하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배워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랄게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7777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조금 더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네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해설위원님과 함께 이 매매 전략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전략이 또 있을까요? 네, 오늘은 제가 좀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또 제가 좀 눌림목을 또 매매를 또 기가 막히게 하지 않습니까? 거의 눌림 천재라는 소리를 듣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떻게 너는 확률이 높으냐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확률을 높이는 방법 뭐 눌림목 확률 90%까지도 높일 수 있는 방법. 사실 눌림 같은 경우에 까다롭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일 처음에 주식할 때는 제가 눌렸을 때 매수 이렇게 공략을 하게 되면은 40에서 50%도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성공하는 그 반등을 이제 나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확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어떤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고, 눌림목이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들을 말을 하는 거죠. 네, 이런 구간들을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에서 눌림목을 잡는 방법과 일봉에서 눌림목 잡는 방법을 둘 다 알려드릴 텐데, 사실 근데 눌림목 매매에 있어서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실이 있더라. 예, 내가 분명히 여기는 바닥이 될 것이다, 아니면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쭉쭉쭉쭉 내려가죠. 아마 그런 디테일이 좀 많이 부족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디테일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눌림목을 하게 되면 단점이 또 뭐냐면은 이게 내려갈 때마다 다 잡혀요, 물량이. 그러다 보면은 그게 이제 비중도 많아지고, 그걸 보통 이제 물타기로 이제 비중이 많이 늘어져가지고 반등이 없는 경우에는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이제 연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또 거기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눌림목 같은 경우에는 좀 성격이 약간은 좀 빠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장 반등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이 조금 필요합니다. 분봉에서는 뭐 만약에 돌파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은 뭐 5분, 10분 안에 바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지만, 눌림목 매매에서는 뭐 한 번씩 이제 20분에서 뭐 40분 정도까지도 기다려야 이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느긋하신 분들이 유리하고,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조금 취약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요. 자, 눌림목 매매 확률을 높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거래대금, 거래량이고요. 두 번째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가격과 거래량이 뭉쳐있는 가격대를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분봉보다는 일봉보다는 주봉, 이런 차트 프레임이 커질수록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윗골이나 이 캔들의 종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지지 저항의 신뢰도는 결국에 이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또 제가 적용해서 거래했는지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 차트는 이제 에코프로 BM의 일봉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이 이제 강한 곳은 추정 매수세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 추정 매수세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종목을 기다려왔던,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가지고 기다려왔던 사람들이 이제 눌렸을 때 내가 매수하고 싶은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리들을 어떤 걸로 기준을 잡느냐면은, 보통은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터진 자리, 거기에 이제 캔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자, 보시면은 이 에코프로 BM의 차트를 보시면은 거래량이 이 구간과 이 구간에 좀 압도적으로 많은 걸 볼 수가 있죠. 자, 보시면은 여기와 여기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윗골이고 여기에 몸통 캔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몸통 그 종가를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도 반등이 한번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내려갔을 때 저 앞전에 있었던 거래량 터진 첫 번째 양봉의 거래량 터진 구간에 있어서 종가 구간에서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이후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대금의 거래량이 강한 곳은 정말 추정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는 뭐 이평선을 참고하실 때도 있겠지만, 뭐 어떤 다양한 보조 지표를 참고하실 때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구간들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받아봐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공략을 한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이거는 분봉에서도 똑같아요. 에코프로버티의 1분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날 제가 이제 뭐 보시면은 그 전날 이제 상한가를 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저한테 엄청나게 크게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환희에 찼었던 날이었었는데, 이후에 언젠가는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고점을 찍게 되죠. 근데 거래대금이랑 거래량은 어마무시하게 터집니다, 이날. 터지고 그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상한가를 들어가게 되죠. 자, 상한가를 들어가게 됐는데, 아마 상한가 들어가는 날은 무조건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상한가 잔량이나 그러니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이제 쭉 쏘는 사람들은 큰 자금들 상따를 하는 전형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파는 사람들도 있는데, 큰 물량을 이제 가장 팔기가 좋은 곳이 또 상따 그 위에 상단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는데, 자, 주가가 이렇게 또 다음날 급등을 하죠. 그리고 나서 빵 내려갑니다. 근데 어디서 이제 지지를 받게 되죠? 보시면은 거래량이 두 곳 이렇게 터진 자리가 똑같이 겹친다라고 하면은 이곳에서 또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날 이렇게 상따를 했었고, 또 이렇게 다음날 이렇게 상승을 누리고 나서 이렇게 딱 내렸는데, 이 구간에서 다시 또 잡아버리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이것도 이제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보시면은 자, 이 구간에서 이제 거래량이 빵 터지고 자, 그다음에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니까 그다음에 바로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 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지로서 작용하는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핵심 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네, 그리고 재료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재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재료를 볼 때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 시세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단발성으로 끝나버리게 되면은 추정 매수세가 발생을 안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눌림목이라고 해도 이 종목은 눌림이라는 게 뭡니까? 반등이 나와야 눌림이 되고 고점이나 아니면 고점 위로 올라가야 눌림목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이게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그게 눌림목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재료의 연속성을 봐야 되는데 이 지속성의 대표적인 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뉴스의 노출 빈도를 많이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얼마나 많이 언급이 되고 그게 이제 네이버 뉴스든 9시 뉴스든 네, 상관이 없습니다. HTS 뉴스든. 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방송과 뉴스에서 계속 언급할 만한 내용인가? 이게 하루만 이제 언급하고 많은 뉴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속성을 보여주는 뉴스가 가장 눌림목할 때도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예시를 가져왔는데 이 최근에 이제 빈대 확산이란 테마가 불었었잖아요. 그래서 경농이란 종목 같은 경우에 이날 상한가를 갔었고 다음 날에도 이렇게 이제 박스를 그리면서 이제 횡보를 하다가 자, 이 구간에서 이제 쭉 내리죠. 반등도 없이. 그래서 빈대 확산이라는 키워드가 그때 당시에 잠깐 약간 이거는 신선했어요. 하지만 연속성은 없었다라고 보니까 이렇게 반등이 안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제가 최근에 공략을 도와드렸던 그 STO 관련해서 갤럭시와 머니트렌 이 구간에서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었잖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이 구간이 조금 신뢰도가 높고 그다음에 STO 관련해서 일정이라든지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있고 비트코인 주가 흐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고 나서 또 대시세까지 한번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가 있나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팁들이 많아요. 굉장히 좀 여기 안에서도 또 어마무시한 디테일들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큰 그림이고 그 안에서도 수치화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자, 이 상승이 예를 들어서 한 50% 정도는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반등이 나온다. 약간 기술적인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시고요. 제가 노란톡방에서 또 수시로 공개 방송을 열고 있으니까 꼭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위 1% 눌림 천재가 알려주는 이 눌림목 매매의 비결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배워봤는데요. 거래 대금과 재료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분석을 할 때 우리 혼자 하면은 또 어려운 점들이 많잖아요. 우리 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 조금 더 쉽게 이 눌림목 매매 전략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노란톡방 안에서는 눌림목 매매 전략 공개뿐만 아니라 시장에 따라서 유연한 매매 전략을 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또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 트레이딩 짧게 방망이가지고 전략 가져가는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 혹은 람보르기니 기법을 배워서 나도 함께 좀 잘 가는 종목들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지금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 박스를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그마한 링크 뜨니까요. 노란색 링크 터치하시고 7777 행운의 숫자 4자리 입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윤사무엘 4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7777 입력하신 뒤에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오늘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봤어야 될 종목과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해설위원님, 첫 번째 빅매치 포인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일까요? 일단 오늘 내일 쳐다봐야 될 종목이라기보다는 제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종목을 위주로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섹터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좀 잘 갔던 로봇주들보다는 조금 최근에 모멘텀이 생긴 로봇주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종목은 이제 LIG 넥스원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LIG 그룹 그 계열의 종합 방산업체로 알려져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미사일을 주력으로 제조를 하고 있는데요. 청궁이라는 미사일과 신궁, 형궁 이렇게 이게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이 최근에 좀 상당히 탄력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거의 상한가까지 갔었죠. 네, 그 이후 바탕에는 이제 군용 사족 보행 로봇 기술을 강점을 가진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기업을 인수를 통해 가지고 LIG 넥스원의 이제 무기 체제가 이제 보다 뭐 무인화라든지 디지털화라든지 자동화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총 인수 가격 같은 경우에는 3천 약 150억 원 정도 이제 지분의 60%를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좀 주목을 해보고 있는 게 현 이 사족 보행 그 대표 주자 로봇주가 어떤 기업이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근데 그 기업이 현 시총이 3조 3천억이거든요. 그랬을 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비교적으로 봤을 때 우위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싸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1년 현대차 그룹의 경쟁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할 때 기업 가치를 1조 2천억 원 정도로 책정한 것 비교했을 때 그때 21년도 기준이니까 지금은 훨씬 더 높겠죠, 기업 가치가. 근데 지금 LIG 넥슨의 고스트 로보틱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샀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 기업 가치를 따졌을 때는 지금 주가는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방수한으로 밸류를 좀 치게 되면은 상당히 좀 비싼 주식이거나 아니면은 뭐 적정 주가에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로봇으로 밸류를 측정하게 되면은 조금 싸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LIG 넥슨을 우리가 지금 시점부터는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봉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역사적인 신고가를 한번 이제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12만 6,700원 여기가 이제 정고점이죠. 이 구간에 있어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가가 좀 내림에도 불구하고 12만 뭐 7,000원, 6,500원 이 가격대를 계속해서 지지해주고 있고 5일선도 지지해주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상한가 간 자리에서도 지금 이 뜻은 이 꼬리가 달렸다는 거는 이제 단기 스윙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좀 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차원에서 가져왔고요. 제가 이 종목은 계속해서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잡자마자 곧바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자리와 타점을 선정해서 장중에 같이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이 이제 이때 상한가가 가던 날에 굉장히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어요. 이 뜻은 어떤 굉장히 좀 뭔가 있었던 그리고 그 저항 라인에서 거래 대금이 터진 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요즘 시장에 가장 트렌드하고 가장 멋지게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QR 찍고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LIG 넥스원 공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다시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두산그룹 계열의 협동 로봇 전문 업체로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고 또 올해 기업 공개 사상 최대로 이제 꼽혀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증권사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향후에 100조 원 규모 성장할 협동 로봇 업계의 강자로서 긍정적으로 이제 진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실제 협동 로봇의 이제 침투율이 이제 막 5% 수준에 불과해가지고 잠재 수요가 추후에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협동 로봇의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이케아라든지 그다음에 샤넬, 디올 이런 다수의 국내외 기업들에 현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도 이제 현대차와 관련해 가지고 베트남 공장에 들어간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전망은 상당히 전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이유 바탕에는 갈수록 이제 감소하는 어떤 우리나라 특성상 인구수 에 따라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경쟁력으로 이제 작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참 이 종목이 저한테는 효자 종목이에요. 정말 많은 거래 도와드렸었고 매일매일 거래를 도와드렸었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여기 이 구간에서 조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11월 초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12월 6일이었나요? 44만 주 보호 예수가 해제가 된다. 그러면서 탄력을 보이던 주가가 지금 현재로서는 수렴이나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44만 주가 뭐 큰 물량이면 큰 물량인데 또 그렇게 많은 물량은 또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뭐 6개월이 되었든 1년 차가 되면 좀 더 많은 물량이 출회가 될 텐데 지금 당장은 그런 매물 소화 과정에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적절하게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 구간에서 다시 또 이제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거 관점은 뭐였냐면은 약간 11선 반등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나름 굉장히 좋게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21선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 21선에서 좀 반등하게 되면은 전고점이나 전고점을 또 넘어가는 또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주도주 선정도 제가 굉장히 기가 막히게 또 잘 하지만 제가 이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이런 종목들로 인해서 타점도 천상계라는 걸 정말 매일 증명을 해드렸잖아요. 이 종목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번만 공략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매일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종목들을 이제 주도주라든지 수급주라고 하거든요. 그런 매매 같은 경우에 이제 매매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빅매치 포인트 로봇 섹터 짚어주셨는데요. LIG 넥스원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두 가지 강력한 종목으로 나도 좀 상승하는 종목을 잘 잡아보고 싶다. 수익률 나도 한번 좀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위 1%의 주도주 매매 전략이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천상계 타점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매일매일 증명이 되는 천상계 주식 실력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노란톡방 안에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신 뒤에 7777 입력해 보시면 좋겠고요. 문자로는 샵 3772번입니다. 윤사무엘 네 글자 보내주신 이후에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트렌디하고 아주 스마트하게 공략할 수 있는 방법들 배워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빅매치 포인트 이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일까요? 네, 두 번째 섹터는 오늘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멋지게 올라갔었고, 네, 2차 그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약간 신선한 키워드가 붙은 종목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네오셈이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간단하게 이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업체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감사하는 이제 장비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SSD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AI 시대에 빠르게 성장할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이제 알려지면서 전일에 이제 상한가를 간 종목이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HBM을 잇는 차세대 메모리 기술 이제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는 기술의 개발 양산을 가속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적으로 이제 부각이 되었는데 업계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AI가 이제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처리할 그 데이터 양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디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카드로 CXL이라는 키워드를 꼽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제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간 이유 바탕에는 어떤 기사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AI 반도체 판 뒤집을 삼성, CXL 그러면서 네오셈이 제2의 한미 반도체가 될 종목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특징주 기사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이 종목을 상따를 했었는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와 이렇게 멀지 않은 상황에서 또 올해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던 한미 반도체를 끌어다가 와가지고 또 이 주가에 부각을 시키는 모습인데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이 한미 반도체가 지금 주가는 별로 안 좋지만 어쨌든 몇 조 원대의 어느 정도 좀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는 대형주 성격의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사이에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뭐 시가총액이 작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자기 시총보다 10배가 큰 종목을 제2의 한미 반도체라고 말을 했다는 거는 상당히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크게 반응을 했었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차트를 보시면은 그래도 이 종목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종목이 좀 그래도 제가 좀 좋게 봤던 이유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상한가를 한번 갔었죠.
네, 이 구간에서 상한가를 갔었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갔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장대 양봉이 이제 뿜어져 준다라고 하면은 상한가를 잘 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거기다가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전고점이거든요. 전고점인데 여기가 꼬리고 여기가 종가죠. 종가 같은 경우에는 한 6,050원 정도 형성이 됐는데 어제 이제 상한가 가격을 보시게 되면은 살짝 넘기고 이제 상이 이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갭이 시작을 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 꼬리 위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또 상한가를 또 갔었죠. 다만 상한가가 풀리면서 오늘 음봉 마감을 하긴 했지만요.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좀 좋게 봤던 이유에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분봉상에서도 상당히 좋은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이 나왔다는 부분, 그리고 이 종목이 유통 비율 그 대주주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한 60% 정도. 요즘에 신규주들 이제 상장하게 되면은 뭐 적은 종목들은 뭐 한 15에서 20% 정도가 일반적이고 또 많이 좀 있다라고 하면 30%인데 이 종목은 이제 신규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주주가 60% 들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무거운 시총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관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시가갭을 18% 넘게 띄웠었고요. 재차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역사적으로 이제 신고가를 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보시면은 이제 뭐 월봉 마감까지는 아직 멀 상태지만 그 4,600원 라인이 굉장히 좀 박스권 상단이었는데 그리고 이 구간을 만약에라도 주봉이라든지 뭐 추후에 이제 월봉상 넘기게 되면은 추후에 또 기대되는 어떤 추가적인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 정도의 이제 월봉상에서 보시면은 여기 고가와 여기 고가에 있어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한 7,000원대 한 중반 정도에서 이제 움직여 주거나 그랬을 때는 또 다른 그 매수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상한가 종목은 저 윤사무엘 통해서 출발한다를 다시 한 번 더 증명한 하루이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중 이렇게 공략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인데요. 이 종목도 제 이제 올림픽 종목이죠. 이 종목이 어제도 굉장히 잘 갔었는데 이 종목을 좀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이 좀 강했던 이유에는 제가 봤을 때는 신규주라는 특성과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네덜란드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기업인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회장 이재용 회장님과 그다음에 최태원 회장님을 동원해서 갔다라는 부분. 그러면서 그게 이제 좀 대표적으로 그나마 좀 반도체 주식들이 은근히 좀 시가총액도 무겁고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규주이고 그렇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보유예수 물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유통 주식 수가 좀 적다라는 부분. 근데 거기다가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뭐 3,600억 정도 하는데 적기 때문에 그렇게 막 무거운 종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신규주 같은 경우에 좀 날리기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어떤 서버나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차량 이런 기기 자체적으로 AI 기능을 구현하고 있는 온디바이스 기대감이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봉상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이런 박스권을 현재 돌파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 상장 이때가 이제 상장 1개월 차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이제 61만 주의 보유 예상가 이제 물량이 풀리면서 주가가 그거를 이제 소화하면서 물렸다가 재차 이제 그 물량을 다 소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3개월 차나 이제 6개월 차 이게 3개월 차 물량이죠. 6개월 차까지는 또 이제 조용히 하죠. 그 보유예수 물량이 풀릴 일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눌림목 관점에서 접근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종목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이제 방송 나와서 강조를 해드렸고요.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이 종목과 함께 이제 주식 계좌에 있어서 어떤 혀를 뚫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내 계좌가 정말 답답해서 속이 답답해요. 좀 시원하게 뻥 뚫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빅매치 포인트로 반도체 관련주들 두 종목 잡아주셨는데요. 앞서 올림픽 종목으로 공략하셨던 코어라인 소프트도 오늘 장에서 상한가에 도달을 했지만 오늘 네오셈 이 종목도 상한가 같습니다. 이런 종목으로 함께 나도 좀 새롭게 급부상하는 반도체 테마 CXL 관련주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두 번째 종목이었죠.
퀄리타스 반도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금메달 종목이었습니다. 이런 종목을 나도 함께 잡아보고 싶어요. 내일부터 바로 장중 대응 함께 해볼래요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아래에 QR코드로 활짝 열려 있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를 실행하신 뒤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그냥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노란색 링크가 뜹니다. 노란색 영어로 된 링크 터치하시면 참여 코드 입력하라고 뜨는데요. 7777 행운의 숫자 4자리 입력하시면 저희가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자 샵 3772번으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4글자 보내주신 뒤에 역시나 7777 입력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유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요.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결정적인 한방 오늘의 올림픽 종목이 공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목요일 투자올림픽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올림픽 종목 어떤 종목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선수일까요? 네, 일단 오늘 좀 올림픽 종목을 가져온 건 이제 LS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차세대 이제 2차 전지를 불리우고 있는 중대형 울트라 카패시터 기술력을 이제 인정을 받아서 글로벌 선두주자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시간에서 조금 빠졌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이 종목이 이번에 이제 신규주가 정책이 좀 바뀌었죠. 네, 그래서 원래 이제는 이제 뭐 그렇게 좀 많이 올라가지 못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뭐 400%까지 올라갈 수 있고 지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2호 따따블 등극을 이제 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즉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이번에 IPO를 한 계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생산력을 키우기 위해서 IPO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세대 2차 전지 이제 울트라 카패시터 대형 제품 세계 1위인 기업인데 현재 굉장히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IPO 그 생산력에 있어서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 IPO 상장을 통해서 마련한 자금을 대부분 이 울트라 카패시터 생산 능력 카파에 이제 확대할 예정이다. 이런 계획을 가지면서 상장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장사는 상당히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번 그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약 뭐 1,000억 원대 정도 매출을 올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이 종목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관점 같은 경우에는 제2의 에코프로 머티가 될 것인가 이름도 좀 비슷하잖아요. 에코프로 머티, LS 머티리얼즈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머트에서 좀 약간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제가 11월 21일이었나요? 11월 20일 정도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음봉에서는 받아보면은 상당히 좋은 그 여러분들한테 괜찮은 상승률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이 방송에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음봉인 상황인데 뭐 에코프로 머티부터 한번 볼까요, 잠깐? 네, 에코프로 머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차트를 보시면은 그래서 이 종목이 이때 이제 음봉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또 다시 한번 2차 파동이 나왔었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한번 충분히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관점으로 현재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다만 좀 차이점은 있어요. 에코프로 머티랑 LS 머티리얼즈랑 좀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 결정적으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좀 뒤에 백이 좀 튼튼합니다. 네, 배터리 아저씨가 미는 그 종목이었죠. 거기다가 이제 유통 물량 수가 좀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적었어요. 한 18%였나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는 이제 풀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이 뭐 똑같이 상장을 해도 좀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좀 무겁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신 실적이 갖춰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그때 당시에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상한가를 2번을 가고 이제 내렸는데 이 종목은 여기서 이제 한번 상한가를 가고 또 2번째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한번 내일도 충분히 변동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부터 한 뭐 28,000원대 중반, 4,000원
28,400원,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7,000원, 손절가는 한 26,500원 정도 지정해 보시고 대응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내일부터 저와 함께 LS 머티리얼즈 매매 전략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높이 뛸 종목 LS 머티리얼즈 짚어주셨습니다. 따따블 성공한 종목이죠. 아래에 지금 가격 전략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우리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자세한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7777 입력하시거나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네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해설위원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목요일장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투자올림픽은 내일도 6시에 더 똑똑한 투자 전략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